네, 팩트체크 통해서 주말 동안 나왔던 뉴스들 하나하나 살펴봅니다. LS홀딩스 김선영 대표 나와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맞습니다. 네, 월요일장을 앞둔 주요 뉴스 화면을 통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입니다. 하와이를 제외한 미국 본토 모든 주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될 예정으로 코로나 방역 규제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데 이어 이번 인베스터 데이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10년 후 2배로 성장할 것이라며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 진출 계획을 밝히며 경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글로벌 TV 시장에서 점유율이 29.5%, 16년 연속 1위를 기록했고 LG전자는 18.5%로 그 뒤를 이으며 QLED, OLED 성장에 힘입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이 2월 들어 SK하이닉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순매수 상위 10위 안에 3위 하나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카카오뱅크, 우리금융지주 등 금융주를 집중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뉴스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먼저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시장에 진출을 한다고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파운드리 쪽으로 영역을 확대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인텔이 차량용 반도체 파운드리 위탁 생산이죠. 이 사업에 진출한다는 소식인데 4년 만에 복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 엔비디아의 인수가 무산된 영국의 반도체 설계사죠. ARM 인수까지 지금 할 용의가 있다라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른바 과거의 고든 무어 인텔 창업자가 이제 발견한 무어의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반도체 집적 회로 성능이 18개월마다 이제 2배씩 증가한다는 법칙이 있는데 이 무어의 법칙을 넘어선 슈퍼 무어의 법칙 시대를 열겠다라는 구상을 하면서요. 과거 종합 반도체 기업의 영광을 찾겠다라는 그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재건을 위해서 인텔은 일단 지난 1년간 막대한 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미국의 애리조나 그리고 오하이오 쪽에 이제 각각 200억 달러 규모의 공장 투자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달에 10위권 파운드리 업체인 파워 세미컨덕터를 54억 달러 인수를 했고요. 일단 제 의견 같은 경우는 현재 파운드리 시장을 봤을 때 1, 2위인 TSMC와 삼성전자가 전체 시장의 70%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인텔이 투자한다 하더라도 TSMC와 삼성전자가 뭐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삼성전자 얼마 전에 텍사스 테일러시에 170억 달러를 투자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오스틴시에도 이미 170억 달러 이상을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장기로 좀 봐야 되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인텔이 선언한 수준 금액 이상이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인데요. TSMC도 마찬가지죠. 따라서 인텔의 경우에 더 많은 금액을 더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야 승산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단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의 장점은 최근에 미국 정부에서 인텔을 좀 서포트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고 일단 이런 그 파운드리 업체를 봤을 때 TSMC 대만, 삼성전자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관심 종목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IDM이라고 하는데 이 관심 좀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합반도체 기업은 일반적으로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니까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국내 기업으로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너무 힘든 시간과 너무 지루한 시간 겪고 있지만 좀 장기적으로 사이트를 보시고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경쟁 심화에 대한 우려가 제한적이다라고 보시는 거네요. 인텔이 따라오려면 멀었으니까. 네, 이미 그만큼 아, 투자를 하고 있고 이 두 기업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거기 때문에 당분간은 경쟁에 대해서 크게 네. 마음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차량용 반도체 종소형주 안에서 또 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을 또 찾아보는 전략도 유효할 것 같네요. 자, 이번에 두 번째 뉴스, 삼성과 LG가 글로벌 TV 시장에 장악했다. 점유율이 거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전 세계 TV의 절반은 삼성전자, LG전자, 산이다라는 소식입니다. 이는 이제 QLED 그리고 OLED TV의 이제 성장세에 이제 이른 거고요. 시장 조사 업체 움디아에 따르면 삼전은 21년도 글로벌 TV 시장 전체의 29.5%, 수량 기준으로 19.8%를 차지했습니다. 이건 삼성전자의 QLED를 중심으로 한 프리미엄 전략이 주요했다는 소식이 좀 나오고 있고요. 특히 QLED의 선전으로 2,500달러 이상의 프리미엄 TV에서 QLED 비중은 4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전자는 OLED TV 판매에 힘입어 전체 시장의 역대 최대치인 18.5%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특히 지난해 하반기 TV 시장 피크아웃이 본격화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성과를 낸 것은 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심 종목 앞에서 설명드린 삼성전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이녹스 첨단 소재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일단 전 세계 대부분의 OLED 패널 제조사의 핵심 공급 소재를 소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FPCB 소재 시장은 본 기업이 점유율이 50%가 넘어요. 이제 과점 형태고요. 반도체 패키지용 소재 같은 경우는 국내 유일의 풀 라인업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본 기업까지 포함해서 삼성전자, 이녹스 첨단 소재에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마지막 뉴스 확인해 볼까요? 2월 들어서 외국인이 매수 1위가 SK하이닉스, 2위가 삼성전자인데 그 외가
다 금융주가 순매수 상위를 차지했다고 하는데 확실히 금리 인상기에 이런 수혜 기대감으로 담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외국인들이 2월 들어서 금융주에 이제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경향이 있고요. 세 가지입니다. 금리 상승, 실적, 그리고 배당 요 세 가지가 같이 포함된 결과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달에 외국인들이 순매수 상위 탑 10을 보니까 금융주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금융, 뭐 카카오뱅크, 우리금융, 그리고 신한지주, KB금융이 들어 있었고요. 일단 은행업 쪽은 기본적으로 봤을 때 이제 금리가 오르면 예대 마진이라고 그러죠. 예금과 대출의 그 차익인데 요 마진이 증가하게 돼 있고 NIM 즉 순이자 마진도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금리 인상 수혜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5대 금융주 모두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신한지주 그리고 KB금융지주는 처음으로 이제 순이익 5조 원 클럽에 가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일단 제가 좀 오래전부터 신한지주 계속 말씀드렸었는데 아무래도 네. 이제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매수 가능 자리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금융지주 그리고 카카오뱅크 이제 있지만 카카오뱅크는 사실 낙폭 과대긴 한데 딱히 소개를 해드리고 싶지는 않다는 개인적인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순매수 1위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금융주는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한번 공부해 보시고 투자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나금융지주 차트 한번 보시면 와 금융주가 이렇게 잘 갔네라는 네.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신한지주와 우리금융지주 고점 대비 조금 조정을 받았거든요. 이런 관심을 두고 여전히 또 금융주에 대한 또 기회를 볼 수 있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네, 팩트 체크 통해서 국내 이슈들 살펴봤어요. 지금까지 LNS홀딩스 김선영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